제29-6강 단평예식을 두 번째입니다. 제목은 유리예술이고요. 작가는 김아름입니다. 아직은 글을 배우는 학생이고요. 따라서 전번 글보다는 완성도가 조금은 떨어집니다. 하지만 단평의 글 특징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듣고 읽어보시고 전반적으로 단평의 특징들이 어떻게 나타난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유리로 만든 정교하고 오묘한 형태의 길이는 누구에게나 호기심을 자아내게 한다. 어떻게 만들어질까 하고 여러 신기한 형태의 형형 색깔로 만들어진 유리 수제품에 대해선 더욱더 그렇다. 일전에 진해 주선으로 유리예술 장인인 김경석 씨의 공방을 방문할 기회가 주어졌다. 그는 이 분야에서 40년 동안 종사해 장인이라 불릴만 하다. 장인은 자신의 공방 문 앞에서 커다란 보호 안경을 이마 위에 걸치고 나를 반가이 맞아주었다. 그의 몸매는 사무실에 진열되어 있는 그의 작품 학만큼이나 날씬하였다. 서울 N동에 위치하고 있는 그의 공방은 중형 사이즈의 빨간 벽돌로 지어진 1층 단독 건물의 보금자리를 틀고 있었다. 밖에서 보면 간판이며 진열품들은 마치 인류 양복점을 연상시켰다. 공방에 들어서니 온갖 색깔과 모양의 수백 점의 작품들이 눈을 즐겁게 했다. 이들은 무지갯빛 색깔들이 독창으로 혹은 합창을 하며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과일, 동물, 장식품, 향수병, 촛대 등의 모습을 지니고 있었다. 그의 공방은 부지런함과 정교함을 넘어선 창조성의 종합 선물 세트를 암탉이 병아리들을 품고 있듯이 하고 있다. 우리는 책과 서류들로 가득 찬 그의 사무실에서 마주 앉아 차를 마셨다. 결명자였다. 김경석 씨는 다부지다는 인상을 풍겼다. 전체적으로 조금은 마른 체격을 지녔다. 얼굴은 약간 긴 듯 보였고 머리는 짧았다. 그의 눈은 아몬드 형태를 하고 있었고 수염은 일주일 정도 자란 듯 했다. 반팔 티셔츠 밖으로 내민 그의 팔뚝 근육은 운동선수의 그것만큼이나 울퉁불퉁하고 단단하게 보였다. 얇은 청바지와 갈색 가죽 운동화는 그가 멋쟁이라는 것을 알려주었다. 나는 그의 미소에 편안함을 느끼며 질문을 던졌다. 유리예술은 모래와 재향연입니다. 그리고 미술과 유리조형, 그리고 공예 디자인을 알아야 합니다. 그는 말했다. 분야도 다양합니다. 후엔 자신만의 독특한 세계를 개척해야 합니다. 일전에 어떤 여성 잡지사에서 내게 연락이 왔어요. 나의 저 작품을 소개해 주겠다고. 그는 뒤를 돌아보며 손으로 커다랗고 아주 얇은 여러 색깔들이 용트림치는 문신처럼 전심을 갖고 있는 눈부시게 투명한 꽃병을 가리켰다. 그의 모습은 정말 신기했다. 어떻게 이런 작품이 만들어지는지 궁금했다. 장인은 간단히 설명을 마친 후 나를 작업장으로 안내했다. 작업장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장치는 불가마이고 조금 떨어진 자리에 쇠로 된 작업판이 있었다.
그 옆에는 크고 작은 쇠봉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고 기다란 집게들도 눈에 들어왔다. 불가마의 문이 열렸다. 화산처럼 타오르는 강렬한 불길로 인해 눈이 부시고 따가웠다. 약 1m 앞에 섰더니 열기로 인해 온몸이 녹아날 듯 하였다. 섭씨 1200도에 달하는 대낮같이 빛나는 가마솥에서 투명한 유리가 액체로 녹아 있었다. 액체 유리는 용암처럼 벌겋게 달아 있었다. 김경석 씨는 이마에 걸쳐 있던 커다란 안경을 제대로 끼고는 먼저 펀티라는 불리는 길이가 2m 남짓한 스테인리스 둥근 봉을 가마 안으로 밀어넣었다. 그리고 유리물이 고여있는 곳에 잠시 담갔다가 꺼냈다. 관 끝에는 빨갛게 달아오는 야구공만한 둥근 유리 덩어리가 달려나왔다. 그는 가마문을 닫으면서 그리고 작업 선반 위로 다가가면서도 쉴 새 없이 봉을 회전시켰다. 그리고 선반 위에 유리 덩어리를 올려놓고서는 선반 표면을 따라 유리 덩어리를 돌리면서 동그랗게 만든다. 다음에 할 작업은 마블링이라 하죠. 색깔을 입히는 작업이죠. 그는 짤막하게 설명하였다. 저 방열 장갑은 나중에 필요할 때 사용합니다. 나는 뜨거울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작업 선반 오른쪽 위에는 색깔이 있는 아주 작은 유리 조각들이 4줄로 가지런히 놓여 있다. 그리고 선반 주위에는 여러 통 속에 있는 다양한 재료들이 놓여 있다. 마술사처럼 이들을 섞어 현란한 작품을 만들어내기 위한 재료들이다. 프리츠라고 하죠. 그의 배려가 나의 궁금증을 만족시켰다. 그는 작업을 계속하였다. 불가마에서 선반으로 잠시 작업 후 영광의 화로로 봉에 달려있는 유리덩어리를 날랐다. 영광의 화로는 유리가 식어 굳지 않도록 위한 작은 가열 장치예요. 화로 안을 쳐다보니 또다시 눈이 부시고 땀이 날 정도로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그는 유리덩어리가 달린 펀티를 철봉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유리덩어리를 2개의 둥그런 롤러로 감싼 후 돌리기 시작했다. 그의 등 뒤에는 영광의 화로가 위치해 있다. 작업하다 유리가 식어 굳어지면 바로 재가열을 하기 위해서다. 영광의 화로란 이름은 작품의 모든 아름다운 색깔들이 이 화로 안에서 창조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랍니다. 말을 하면서도 그의 눈은 빛났고 손은 계속 영광의 화로 안에 있는 관을 이쪽 저쪽으로 돌리고 있었다. 플렉싱이라고 해요. 유리를 말랑말랑하게 해주죠. 그는 다시 작업 선반으로 돌아가 마블링을 계속했다. 먼저 관 끝에서 약간 늘어진 액체 유리 한쪽 부분을 색깔을 착상시키려 유리재료에 살짝 갖다 댔다. 그리고 두 색깔의 다른 재료들을 다른 부분에 묻히려 같은 작업을 반복했다. 그는 작업을 재빠르게 진행했다. 봉은 항상 움직이고 있었고 또 돌려지고 있었다. 1년의 작업 과정이 끝난 후 그는 영광의 화로에 봉을 다시 집어넣었다. 착색을 위하여 입힌 재료들은 관에 달린 유리 덩어리에 녹아들었다.
그런 후 다시 꺼내 마블링을 했고 다시 영광의 화로에 집어넣었다. 같은 작업을 수회 반복했다. 불 앞에서의 작업은 쉴 틈이 없었다. 그는 다시 봉을 쇠받침에 올려놓고 현란한 색들이 착상이 된 유리덩어리를 영광의 화로에 밀어넣었다. 그리고 시선을 불 속에 고정시키며 의자에 앉았다. 아주 잠깐 동안이었다. 그는 불대를 다시 꺼내 옆으로 잡아당겨 벌겋게 단 유리덩어리를 눈으로 확인하였다. 그리고는 의자 양쪽에 놓여있는 아주 탁한 물에 담겨있는 물통 중 하나에 재빨리 손잡이가 달려있는 나무 조각을 집어 들었다. 나무 연장엔 연륜이 묻어 있었다. 그리고는 벌겋게 달아오른 유리덩어리에 동그랗게 들어간 나무 부분을 갖다 댔다. 쉬 하는 소리와 함께 증기가 피어올랐다. 그는 유리덩어리를 동그랗게 만들었다. 이런 그의 동작들은 물이 흐르는 것처럼 유연하게 연결되어 마치 현란한 춤을 추는 것처럼 보였다. 의자에 앉아 영광의 화로 불 속을 바라보고 봉을 돌리고 일어나서 모양을 만들고 또다시 봉을 영광의 화로에 넣는 같은 작업을 계속하였다. 그러더니 어느 순간 그는 약간 큰 과일을 집어들고는 유리 덩어리 한 부분을 집기 시작하였다. 봉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고 가위로 잡아당긴 부분은 엿가락처럼 늘어났다. 잡았다 비틀기도 하고 휘감기도 하였다. 그러더니 서서히 모양이 잡히기 시작하였다. 색깔 입힌 부분들도 덩달아 무늬를 자아내었다. 그의 손은 마술을 부리는 듯 하였다. 나는 궁금하였다. 어떤 것이 만들어지는지를. 그의 이마에서 땀방울이 떨어졌다. 나는 그의 작업을 서커스에 온 것처럼 관람했다. 그는 봉끝에 달려있는 유리작품의 온도가 떨어지기를 잠시 기다리더니 가위로 잘라냈다. 자, 원앙을 보시죠. 그는 웃으며 말했다. 난 무엇인가에 홀리듯 눈이 휘드렁거려졌다. 입에선 감탄사가 연발로 와 하며 터졌다. 그는 잘라낸 작품을 전자레인지처럼 생긴 철제 상자에 집어넣었다. 서서히 냉각시켜야 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영화를 감상하듯 꽤 오랜 시간을 집중하여 살펴서 나는 몸이 뻐근하였다. 첫 작업이 끝난 후 김경석 씨는 이번에는 영광의 화로 앞에서 입으로 불 수 있는 쇠불대를 집어들었다. 불가마에서 유리덩어리를 묻혀 꺼낸 후에 마블링을 하고 다시 영광의 화로에 넣어서 재가열을 하고 다시 마블링을 하고 난 후에 이번엔 3가지 채색 재료들을 한꺼번에 유리덩어리에 묻혔다. 그런 후 프레싱을 하고 다시 마블링을 했다. 이런 작업이 끝난 후에는 이번엔 입을 불때에 갖다 대고 아주 천천히 부드럽게 불기 시작했다. 유리 덩어리는 서서히 풍선처럼 불어나기 시작했다. 분다고 모든 유리가 풍선처럼 불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는 잠시 불때에서 입을 떼고 말했다. 그리고 이내에 다시 불기 시작했다.
그러는 동안 불때는 그의 손에서 끊임없이 돌아가고 있었다. 영광의 화로 속에서도 마블링을 할 때도 프레싱을 할 때도 그리고 불때에 달린 작품을 이동시킬 때도 투명 유리 재료는 좀 쌉니다. 그는 설명했다. 그는 작업실 구석에 있는 재료를 손으로 조금 집어들어 보여줬다. 분필처럼 하얗고 작은 자갈돌들처럼 생겼다. 채색된 유리는 좀 비싸죠. 특별히 빨간색은요. 왜냐하면 색을 만들기 위해서 금을 넣어야 합니다. 그는 작업을 계속하면서 말했다. 그는 채석 유리를 작업실에서 직접 만들지 않는다고 했다. 비소나 시아나물 같은 독성 화학물질들을 취급해야만 하기 때문이라 한다. 채색된 유리 재료가 필요하면 독일 회사에 주문하여 사용한다고 했다. 참 다양한 색깔의 투명한 유리와 불투명한 유리들이 있죠. 투명, 불투명 정도도 요구하며 주문할 수가 있어요. 어떤 유리들은 여러 색깔이 뒤틀려져 있는 라티시너라는 형태로 들어오죠. 다양한 모양과 디자인은 다른 색깔에 녹인 유리들을 여러 겹으로 합쳐 다양한 방법을 통해 만들 수 있다고 김경석 씨는 말했다. 유리 덩어리에 소금을 묻히면 완성된 제품 표면에 무지개 빛을 발하게 할 수 있다고도 했다. 철 산화물을 바르면 정도에 따라 녹색이나 갈색을 띠게 된다. 이 밖에도 망간은 자수종, 코발트는 푸른 자수종, 구리는 하늘색, 주석은 하얀색을 발하게 된다. 모양과 디자인은 단양간의 이론 공부와 습작을 통해 완성할 수 있다고 했다. 열에 민감한 유리 재료를 가지고 탄성을 자아내는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 보였다. 전시실의 수많은 작품들은 그가 갈고 닦은 솜씨를 보여준다. 잠시 생각에 잠겨있는 동안 벼랑간 핑 하는 소리가 났다. 나는 겁시나 반사적으로 몸을 숙였다. 깨진 유리 조각이 작업실을 가로질러 날아갔다. 어디서 날아들었는지 알 수 없었다. 정신을 차리고 돌아서서 물어보았다. 아, 봉끝에 달려있던 유리가 식으면서 떨어져 나간 거죠. 때론 뻥 터지거나 여러 조각으로 갈라져 사방으로 튀기도 하죠. 김경석 씨는 작업을 계속하면서 알려주었다. 두 번째 같은 일이 일어났을 땐 뒤에서 가만히 앉아 있었다. 폭죽이 터지는 소리가 날 놀라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뛰어나갈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조만간에 유리예술에 대한 나의 삶을 보여주는 전시회를 열 겁니다. 그때 방문하면 유리예술의 진수를 만끽하실 겁니다. 그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 차 있었다. 그의 뒤로는 현란한 작품들이 쇼윈도 저쪽에서 그를 응원하고 있었다. 그와 악수하면서 나는 그의 따뜻한 손에 장인의 길을 느낄 수 있었다. 그날 나는 많은 것을 배우고 돌아섰다. 한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려면 무엇을 배우고 갈고 닦아야 하는지를.